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발목의 염자, 발목을 삐있는 그 증상, 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목이 접질렸어요. 발목이 돌아갔어요. 발목이 꼬였어요.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면서 병원을 오십니다. 약 90% 정도는 환자분들이 발목을 접지를 때 이렇게 안쪽으로 뒤틀리면서 4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우리가 바깥쪽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외복사 부위 근처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접질리면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경골과 거골이 부딪혀서 발목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접질리는 분들도 약 10% 정도에선 존재하는데요. 이때도 발목의 안쪽 통증을 좀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젊은 남자분들이 축구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태클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치세요. 그렇게 이제 발목 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운동을 하면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순간 발목이 꺾여서 또 발목 염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접질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하게 접질렸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접질렸어요. 이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라이스 요법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약자입니다.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말 그대로 레스트, 휴식을 취하고요. 아이스, 차갑게 냉찜질을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종을 빼기 위해서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부위를 이렇게 다리를 높게 올려놓습니다. 누운 채로. 그렇게 하면 부종이 좀 빨리 빠질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즘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텍션. 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추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친 발목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안 좋기 때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부목 고정을 하는 프로텍션을 추가해서 요즘은 프라이스 요법 이렇게도 많이 불립니다. 자,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인대 파열일까요? 사실 골절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 걸을 수 있으니까 뼈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심하게 골절된 경우에는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골절인 걸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발목을 접질리면서 인대가 뼈 조각을 살짝 달고 떨어지는 견열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걸을 수도 있고요. 설 수도 있습니다. 발목도 다 움직여져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골절 있습니다 하면은 저 움직여지는데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움직여진다고 골절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한번 접질렸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한 번 정도는 꼭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골절이 없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치료가 끝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발목을 접질리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접질릴 때는 이렇게 4번 손상으로 접질리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거골과 비골을 연결해주는 전거위인대, 그리고 외측에 종골과 비골을 연결해주는 종비인대, 이 2가지 인대가 주로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인대 파열의 정도, 인대의 손상 정도를 보통 저희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단계, 1도 손상은 미세한 손상만 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인대가 그냥 좀 늘어난 상태. 인대 섬유 자체의 파열은 없이 섬유 주위 조직의 손상만 있는 정도를 1도 손상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2도 손상, 인대의 부분 파열입니다. 일부는 끊어졌고 일부는 연결돼 있어요. 이때는 대부분들 발목의 불편감과 통증은 있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완전히 파열된 거예요. 인대의 연결 자체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환자분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골절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인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인대 후 회복 과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4에서 6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발목 염자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손상된 인대 부근에 염증이 처음에 생겨요. 네, 염증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으로 우리 몸속에 섬유아세포라는 게 모입니다. 얘네들이 모이면서 인대 회복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좀 나아지는 단계가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점차 섬유 이 아세포들이 원래 인대와 동일하지 못하지만 좀 비슷한 조직으로, 마치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다가 아물 때 똑같진 않지만 흉터가 생기면서 아물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조직으로 재생성이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목을 접질면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동시에 치유 과정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목을 접질렀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이 아니에요. 발목에 염자, 인대 손상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보통 이제 2단계 이상, 2도 이상의 인대 부분 파열 정도라면 부목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기부스나 캐스트, 석고 등을 이용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잘 때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잘 때 누구나 발목이 이렇게 쭉 처집니다. 이렇게 90도로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처지면 손상된 인대가 밤새 늘어난 자세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누워있을 때 꼭 저는 부목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부어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먹어주는 게 좋고요. 찜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이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 냉찜질을 하고 어느 시점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좀 논란이 될 텐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발목 접질렸으면 차갑게 하십시오. 차갑게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손상 막고 부종을 일단 좀 멈추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가급적 48시간 안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지 보고 골절이 없고 인대 손상만 있다 하면은 초기에 어느 정도 부종이 빠지고 조금 이렇게 서서히 부종이 좀 감소한 상태에서는 이제 따뜻하게 하면서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맥과 림프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갑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5도 이하로 굉장히 차갑게 할 때는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내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해서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5도 정도로 좀 차가운 느낌이 전해지도록 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온찜질은 또 너무 뜨겁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욕탕의 탕 온도 정도. 내가 약간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약 45도 정도로 권해드리고요. 이 역시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온찜질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목 염자가 발생을 하고 후에 추가적으로 발목을 계속 접질리지 않도록 내 발목 관리하는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주변에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균형감,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 전에는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서 발목의 유연성을 회복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발목의 바깥쪽 인대와 비슷하게 지나가는 게 비골건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비골건을 강화해 줌으로써 발목 염자를 재발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목 자주 접질리는 분들을 위한 비골건 강화 운동. 첫 번째는 이런 스태퍼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계단이나 아니면 두꺼운 책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발을 저렇게 한 절반 정도만 걸쳐 주시고요. 발 뒤꿈치를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최대한. 네.
본인의 종아리와 발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간 상태에서 5초 유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이상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운동은 이러한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이 밴드는 색깔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회사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도의 강도의 밴드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발목이 안 좋다 그러면 왼쪽 발에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요, 밴드를 묶어서 자, 외전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저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렇게 5초 정도 센 후에 돌아오시기를 10회 이상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밴드 저항 운동 두 번째는 족저 굴곡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밴드로는 저항을 줍니다. 저렇게 해서 비골건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최대한 내가 내릴 수 있는 각도까지 내려서 5초를 센 후에 돌아오시기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밴드 저항 운동은 발목 접지름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발목을 강화하는 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안 다친 발목도 미리 운동해 주시면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발목 염자,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발목의 균형감과 유연성을 길러서 발목 접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